여러분 혹시 살이 잘 찌시나요? 살이 잘 찌는 몸과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알고 계시면 다이어트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살이 잘 찌는 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이제 음식 섭취를 합니다. 되도록 건강한 걸 먹으면 좋겠죠. 근데 건강한 걸 먹든 건강한 걸 먹지 않든 살이 잘 안 찌는 사람들은요, 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몸입니다. 근데 살이 찌는 몸은요, 이 음식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알고 있지,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음식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지 오늘 한번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음식 섭취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살이 잘 찌는 몸이 된 사람일수록 음식 섭취는 몸에 안 좋은 거를 이제 보통 섭취를 하겠죠. 어쨌든 간에 입을 통해서 식도로 들어옵니다. 입에 들어왔을 때는요, 이제 아밀라제라는 전분 소화 효소입니다. 그래서 오래 씹어야 이제 입에서부터 이제 소화가 시작되는데요. 보통 살이 잘 찌는 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래 씹지 않죠. 그래서 입에서 사실 소화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많이 씹지도 않기 때문에 그대로 식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직 그 음식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기회가 입에서도 좀 있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거의 소화를 하지 못해요. 그냥 위산으로 음식을 이제 소화 가능한 형태로 좀 녹여주는 그런 형태고요. 조금의 단백질 소화를 하긴 합니다. 이제 소장에서 이제 대부분의 우리 칼로리에 해당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들이 우리의 세포들로 전달이 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살이 잘 찌는 몸이나 살이 잘 찌지 않는 몸과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살이 잘 찌는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소장에서 이제 흡수가 돼서 혈관으로 이제 이 에너지원이 들어옵니다. 칼로리가. 그래서 이제 혈당이 올라가죠. 혈당은 어떤 음식을 먹던 일단 올라가는 거예요. 급격하게 올라가면 그게 이제 문제지만 어쨌든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 분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혈관에서 이제 세포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인슐린과 이제 세포가 만나서 당과 근육으로 적절하게 저장이 돼서 에너지 소비까지 가느냐, 이건 이따가 살이 잘 안 찌는 몸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인슐린과 이제 혈당이 이렇게 만났는데 세포로 가야 되는데 세포로 가지 못하고 그냥 혈당이 유지돼 버립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살이 잘 찌는 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혈당이 무조건 오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인슐린 분비가 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래서 인슐린은 비만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인슐린이 혈당을 만난 다음에 인슐린과 혈관이 착 달라붙어야 되는데 얘가 자꾸 달라붙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 자석이 있거든요. 인슐린과 혈관이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게 달라붙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슐린이 있어야 얘가 이제 세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가 하나의 키예요. 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슐린 민감성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보통 벨크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벨크로, 찍찍이가 있으면 보통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인슐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이제 혈당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혈관 속에 혈당이 막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췌장에서 이제 당이 들어왔다, 얘를 빨리 에너지로 보내줘야 돼 해서 이제 인슐린을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서 보통 이렇게 얘네들은 자석처럼 이렇게 만나서 떨어지지 않고 얘가 이제 슉 하고 에너지로 이제 이렇게 달라붙는데, 문제는 벨크로 여기 찍찍이에 보면 여기가 이제 까끌까끌 하잖아요. 근데 까끌까끌한 이 고리가 있잖아요. 고리에 이게 이제 붙는다는 거,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붙는 건데 이 고리 표면이 만약에 이제 다 일자로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막 달아 있으면 이렇게 붙지 않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안 붙어버리는 거야. 안 붙어. 이게 바로 살 잘 찌는 분들의 지금 인슐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혈당이 혈관에 유지가 돼요. 근데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요, 항상 어떻게든 위험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혈관에 혈당이 오래 유지되면은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굉장히 몸 상태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혈당을 원래는 에너지로 이렇게 소비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지금 인슐린이 망가져 버렸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문제긴 합니다. 여기서 보통 어떤 음식을 섭취한다 그랬죠? 아까 초가공 식품들을 주로 섭취하다 보니까 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요. 췌장에서부터. 이제 인슐린 공장인 췌장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섭취되고 너무 과하게 췌장을 일을 시킨 거예요. 초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당도 너무 많고 공장 음식이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이 아직 적응하지 못했어요. 이 음식에, 이 가공식품에. 우리가 먹을 음식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몸이 고장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혈당이 혈관에 오래 유지가 되면 혈관이 위험해지니까 몸은 차선책으로 어떻게 한다? 이 혈당을 낮춰야 되니까 혈당을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지방세포에 바로 저장한다. 지방으로 직행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여기 기전에는요, 이제 안 좋은 기름을 많이 먹었을 때 세포막에 방해가 생겨서 이제 에너지로 소비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설명하려면 지금 밤을 새워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살이 잘 빠지는 몸, 그리고 잘 찌지 않는 몸에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런 몸도 많죠. 저도 지금 이 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초가공식품을 그렇게 많이 섭취 안 합니다. 그리고 일단 과식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가공식품을 그렇게 탐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에 들어오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에서 많이 씹게 됩니다. 근데 내가 씹고 싶어서 씹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뭐 과일을 썰어서 먹어요. 뭐 사과를 썰어서 먹었잖아요. 사과를 바로 삼킬 수 있어요. 최소 몇 번은 씹어야 됩니다. 근데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은 두세 번 씹으면 바로 삼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공식품과 자연식품의 차이예요. 그리고 현미, 이제 거친 현미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잖아요. 바로 못 삼킵니다. 바로 못 삼켜요. 많이 씹어야 되거든요. 근데 흰 쌀들은 녹습니다. 그냥 입에 들어가서 반찬 하나 들어가면 두세 번 씹으면 바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 차이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소화가 시작됩니다. 소화가 시작되면 뭐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똑같이 이제 안 좋은 식품을 500칼로리 섭취했다 쳤을 때, 그리고 좋은 식품을 500칼로리 섭취했어요. 근데 부피 차이는 엄청나겠죠? 가공식품 500칼로리랑 예를 들면 좀 건강한 자연식품 500칼로리는 부피가 한 3, 4배, 4, 5배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얘가 과식을 한 거죠. 근데 똑같은 걸 섭취를 했음에도 벌써 여기서부터 보통 한 4분의 1은 칼로리가 소화가 될 거예요. 아밀라제가 있으니까 입에서부터 벌써 소화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씹었죠. 많이 씹었기 때문에 위가 일을 덜하게 됩니다. 많이 씹었잖아요. 위는 위산을 분비합니다. 분비해서 우리 음식물을 녹여줍니다. 그래서 빠르게 소장으로 이동해야 돼요. 위에서 오래 머물러 봤자 위산 분비만 계속됩니다. 왜냐면 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제 음식물이 이렇게 차 있잖아요. 이게 빨리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얘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위산으로 부족했구나. 내 위산은 부족했으니까 위산을 계속 싸주자. 그렇게 되면 위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염산 테러 할 때 그 염산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산 벽에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되도록 위는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그렇게 길면 안 돼요. 안 되니까 금방 소장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초가공식품들이 어떻죠? 설탕이랑 지방이랑 굉장히 많으면서도 또 고기, 단백질, 뭐 이런 가공식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가 벌써부터 상하는 것이죠. 근데 이 초록색의 자연식품은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다. 그래서 이제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비슷한데 일단 여기서도 소화가 되고, 여기서는 금방 이제 위를 고생 안 시키고, 소장에서 이제 소장으로 와서 이제 대부분 영양분을 여기서 흡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혈관으로 이동합니다. 칼로리가. 근데 이제 자연식품을 먹기 때문에 굉장히 끈적끈적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혈관이.
그리고 여러가지 식이섬유와 여러가지 미량 영양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합니다. 혈관 상태가 엄청난 초가공식품을 먹었을 때보다 엄청나게 깔끔한 음식들로 이미 들어온다고요. 네, 여러분 설거지할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기름지고 양념돼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설거지해 볼 때는 무조건 세제가 필요해요. 그만큼 이게 끈적끈적하고 깔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자연식품을 많이 먹고 클린한 식품들을 먹은 접시들을 닦을 때는 세제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따뜻한 물로 다 씻깁니다. 비슷해요. 소장이 들어가서도 이제 굉장히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일단 이 초가공 식품들은. 근데 자연식품들은 일단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혈관에 들어왔고 인슐린 분비가 아까처럼 됩니다. 혈당도 올라갑니다. 깨끗한 식단 먹는다 그래서 혈당이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인슐린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혈당 오르는 것도 필요하고 인슐린 오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똑같이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이 두 개는 똑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속도가 좀 느릴 수 있겠죠. 여러가지 식이섬유든 뭐든 음식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혈당 오르는 속도가 좀 낮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갈리죠. 인슐린이 일단 아까 위도 고생을 덜 시켰다 그랬잖아요. 위 상태도 좋아. 그리고 간, 췌장의 상태도 엄청 좋습니다. 일단은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이면 엄청 좋기 때문에 인슐린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분비가 돼서 아까 얘기했죠. 이게 혈당이 이제 이렇게 혈관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인슐린이 이제 여기서 서서히 쭉 와가지고 얘를 잡고 그대로 이제 갑니다. 가서 바로 이제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인슐린 민감성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얘가 이렇게 달라붙어도 달라붙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혈관에서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췌장에서 계속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건강한 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는 바로 이동해서 간과 근육으로 갑니다. 그리고 에너지로 소비됩니다. 에너지 소비는 이제 그냥 우리가 아는 기초대사량 있죠. 그리고 이제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대부분 모두 쓰인다.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간과 근육에 이제 이렇게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빨리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빨리 쓰고 또 먹으면은 바로 이제 저장을 하겠죠. 근데 이게 간극이 생깁니다. 먹어서 이제 이게 저장되기 전에 이게 이제 다 비워졌다 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공복 시간이죠. 그러니까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은 이 공복 시간을 좀만 가져도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쭉쭉. 근데 아까 얘기했던 살이 잘 찌는 몸은 이 빨간색 곧바로 지방으로 계속 저장되는 거고, 간과 근육은 근육으로 이 에너지가 가는 게 늦어요. 늦기 때문에 여기 안 채워져 있죠. 잘 평소에도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식욕 시스템이 계속 갈망을 하죠, 몸에서.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도 가공식품에 거의 중독되어 있는 사람인데 몸과 간과 근육에는 세포 전달이 늦어서 늘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그래요. 이 식욕 때문에 막 잠도 잘 안 와. 스트레스에 항상 쌓여 있어. 어떻게 가죠? 음식 섭취로 가죠,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빨간색의 통로대로 또 가죠. 또 가서 이제 또 그 혈당이랑 그 인슐린이 이제 이렇게 잘 못 만나니까 또 바로 이렇게 지방으로 가고, 혈당은 이 간과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바로 또 이제 음식 섭취로 가는 거죠. 이게 그냥 초고도 비만으로 가는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